항상 내 고민을 들어주고 술잔을 기울여주던 나의 여자친구, 완벽했던 그녀가 요즘 이놈과 친하게 지낸다. 인사해, 우리과 선배. 알고 보니까 금융 박사더라고. 쥐뿔도 모르면서 시작한 주식 연이은 실패. 그러자 그녀가 변한 거다. 그리하여 급 결성된 금융 스터디. 뭐 여기까진 좋았는데, 어이 거기 적정거리 위반! 딱지 떼기 전에 당장 그 얼굴 치우라고. 여러모로 내 심사를 불편하게 하더니만. 고백할 게 있어. 오랫동안 좋아한 사람이 있거든. 난데없이 고백? 지금 이 타이밍에 나도 있는데. 이 사람이야. 지금 장난하냐? 난 술이나 먹어야겠다. 아주 그냥 술술 들어가는구나. 여기요, 한 병 더요. 주식이랑 엄청 취한 너랑 공통점이 있더라. 어디로 움직일지 전혀 모르겠다는 거 말이야. 취한 사람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 주식의 가격도 제멋대로 랜덤워크로 움직이거든. 그래서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금융 전문가들도 있지만 포기할 순 없잖아. 왜냐? 주가를 예측해서 투자 가치를 분석해야 소중한 내 돈을 어디다 투자할지 결정할 수 있을 테니까. 금융을 아는 우리에게 포기란 대출을 세는 단위일 뿐. 난 제멋대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규칙성이 있었던 너의 걸음걸이를 예측해서 널 위험에서 구할 수 있었어. 마찬가지로 주가를 예측해서 투자 가치를 분석하는 기법이 연구되어 왔거든. 배울 게 엄청 많으니까 얼른 술 좀 깨라고. 주가를 예측하는 증권 분석 기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첫째는 기본적 분석. 이건 주식의 가격과 가치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가격과 가치가 다르다니 무슨 말일까? 나의 첫사랑 얘기를 좀 해볼게. 세계 최고의 부자 워렌 버핏. 10조가 넘는 자산을 가진 그의 성공 비법 중 하나는 가치 투자야. 투자 초기 그가 한 지도회사의 주식을 샀어. 당시 주당 45달러에 거래됐지만 그는 적정 주가가 65달러라고 생각했대. 회사 가치보다 가격이 더 낮게 평가되었다고 본 거지. 도시계획 등의 필수적인 지리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였거든. 이 투자의 결과는 어땠을까? 불과 1년 후 그는 100%의 수익을 낼 수 있었대. 이 지도회사의 경우처럼 내재되어 있는 가치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어긋나거나 다르게 움직일 수 있거든. 그걸 분석하는 게 기본적 분석이야. 자, 두 번째 기술적 분석법을 설명하기 전에 질문 하나 할게. 캔들 하면 어떤 게 떠오르니?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이 주식 무지렁이들. 그럼 이 그래프를 한번 볼까? 뭐가 떠올라? 그래, 몸통에 심지가 서 있는 양초 같지? 이건 하루 동안의 주가 변동폭을 봉 모양으로 나타낸 건데 생긴 게 초 같아서 캔들 차트라고 불러. 기술적 분석은 이런 식으로 과거 주식의 가격이나 거래량 등의 변동 패턴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의 움직임. 가격은 내재 가치뿐 아니라 투자자들의 심리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 그래서 이런 패턴이 미래에도 반복될 것이라고 보는 거지. 어떤 분석이 더 좋다 나쁘다 비교하긴 사실 좀 어렵지. 확실한 건 기술적 분석은 주식 등의 매매 타이밍을 잡을 때 많이 사용하고 기본적 분석은 투자 대상을 고를 때 많이 이용된다는 거야. 아, 복잡해. 금융 전문가도 아닌데 언제 이걸 다 봐요? 그럼 이건 어때? 펀드요? 펀드란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전문가가 대신하여 투자하고 거기서 얻은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상품이야. 투자 대상은 주식, 채권에서부터 금, 구리 같은 원자재, 부동산이나 비행기 같은 실물 자산까지 매우 다양해. 하지만 주로 투자하는 건
사실 주식과 채권이야. 하지만 전문가가 알아서 해준다 해도 펀드에 투자하기 전 너희가 꼭 알아야 하는 게 있지. 그건 모든 펀드가 실적 배당형 상품이라는 거야. 이익이 나면 당연히 이익이 네 몫인 것처럼 손실 또한 너의 몫이지. 결국 투자로 인한 결과와 책임은 투자자인 너희에게 있다는 거야. 이렇게 위험도 있지만 당연히 장점도 있어. 예를 들어 너네 커플이 돈을 모아서 요즘 가장 핫한 동네 중국에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해보자. 뭐부터 해야 할까? 당연히 중국어와 투자할 중국 기업 공부가 필요할 거고, 또 외환거래법하고 외국인 투자 정책도 알아야겠지? 하지만 언제 이 많은 걸 다 공부하겠어.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펀드야. 나 대신 복잡한 투자 절차를 다 처리해 줄 뿐만이 아니라 경험 많은 투자 전문가가 나 대신 정보를 찾고 분석해서 투자 판단을 내려주거든. 너희가 투자할 돈은 단돈 몇십만 원인데 그거 굴리자고 비싼 금융 전문가를 고용할 순 없잖아. 하지만 펀드를 이용하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비용 등을 펀드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지. 또 내가 투자할 돈이 단돈 10,000원이어도 여러 사람이 모으면 목돈이 되니까 다양하게 분산 투자를 할 수도 있어. 머리 아프게 투자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니 생각만 해도 좋지? 놀라라. 나 지금 악몽 꾼 건가? 꿈에서 본 건 분명 토끼? 윤기 잘잘 토끼가 네 토끼니 아니면 비실한 토끼가 네 토끼니? 이거 많이 듣던 레퍼토리인데. 윤기 잘잘 토끼는 고기가 많아서 먹을 게 많지만 너무 빨라서 잡긴 힘들어. 근데 이 비실한 토끼는 먹을 건 없지만 뭐 잡기야 쉽지. 어때? 어떤 게 네 토끼야? 당연히 윤기 좔좔 토끼라고 하고 싶지만 함정 아닐까? 그냥 두 토끼 다 내 거 아니라고 해야 하나? 아유 답답해. 그렇게 우유부단해서야 뭐 어디 투자하겠어? 빨리 하나만 고르란 말이야. 꿈에까지 나오는 거 보니 공부 좀 했나 봐. 자, 이제부터 널 위해 꿈 해몽을 해주지. 토끼가 상징하는 건 바로 네가 투자하려고 고민하는 주식이야. 그렇다면 투자 시장이라는 사냥터에서 넌 어떤 토끼를 골라야 했을까? 살찐 토끼를 잡고 싶겠지만 종일 쫓아다녀도 실패할 수 있으니 위험하잖아. 하지만 비실한 토끼는 잡아도 별로 쓸데가 없지. 투자를 할 때 생기는 고민들, 이때 꼭 알아야 하는 게 있어. 첫째는 기대 수익보다 위험을 먼저 봐야 한다는 거야. 성과를 위해 살찐 토끼만 잡으려 한다면 하루 종일 공치고 쫄쫄 굶을 위험도 있잖아. 그런데 투자자들은 사실 이런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아. 게다가 조금만 달콤한 말이 들리면 혹하게 일수고. 하지만 투자 시 가장 유의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 원금 손실의 위험. 해당 상품의 투자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꼭 미리 살펴야 한다고. 금융투자회사에서는 투자 위험 등급 지도라고 해서 투자 상품별 위험 등급을 투자자에게 반드시 보여주도록 되어 있거든. 이걸 보면서 내가 투자하려는 상품의 투자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평가해봐야 해. 둘째는 투자에 실패할 경우를 미리 상상해보라는 거. 그 돈이 없어도 별일 없이 살 수 있을까? 술 한 잔 못 마시는 정도는 괜찮지만 등록금을 날렸다간 진짜 큰일이잖아. 내 삶에 지장 없는 여유 자금인지 이런 걸 마치 실제 생긴 일처럼 생각해보는 게 중요해. 세 번째는 투자를 쉽게 돈 벌 수 있는 수단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야.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렵니? 종일 아르바이트를 해도 얼마 못 받잖아. 장학금을 받으려면 밤잠 안 자고 공부해야 하고. 대형 증권사의 임원이 주가를 조작해서 시세 차익을 근데 가끔 뉴스 보면 주가 조작이나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하기도 하지? 이렇게 불공정 거래까지 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도 있는데 당연히 절대 안 될 일이야. 그
금융감독원에서 이런 범죄를 전문적으로 잡아낼 수 있으니까 꿈도 꾸지 말라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 모르는 게 있다면 물어보는 게 합리적인 금융 소비자의 첫걸음이라는 거. 그니까 다양한 질문 기대할게.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